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 정도로 1% 하락으로 끝났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2% 넘게 하락하면서 개인들도 불안하게 만들어놨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과하게 빠졌습니다. 역시 심리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이제 지수 하락 시 유용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이럴 때 또 잘 가는 테마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도 좀 해드릴 거니까 도움이 좀 됐을 겁니다. 이 일명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어둠의 테마주라고 있어요. 이럴 때 잘 가는 것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우리 회원들 조금 이제 수익 실현할 거 한 종목 한 서너 개 매도를 좀 해가지고 현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뭘 또 산 것도 있지만 그거에 이제 지금 시장에 맞는 걸 좀 사드리려고 또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따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수가 하락을 했으니까 왜 지수가 하락했는지를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이죠, 그죠? 9월 말 10월 달에 되면은 꼭 항상 꼭 뭐 안 좋은 뉴스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유형의 뉴스가 나오는지 계속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제발 뉴스 좀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진짜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아무리 이제 저녁 방송 때 이렇게 좋은 얘기를 1시간, 2시간씩 해드려도요, 뉴스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무용지물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그 여자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행주 있죠? 행주를 뜨거운 물에다가 요즘에 뭐 과탄산수소인가요? 그거 넣어가지고 막 삶으셨어요. 새하얗게. 아주 그냥 행주를 갖다가 그냥 아주 새하얗게 깨끗하게 삶아서 아주 그냥 그 뭐예요? 그 햇볕에다가 잘 말리셨어요. 그러면 정말 하얗죠, 그죠? 거기다가 라면 국물 떨어뜨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그게? 그쵸? 더러운 거죠. 더러워지는 거죠. 아무리 시황을 잘 잡아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희망을 드리고 비전을 제시해도 뉴스 보시는 순간 제가 한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서 뉴스 좀 그만 보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해도 어디 가서 뉴스 보시거나 뭐 이상한 거 보시면은 막 또 불안해들 하세요. 하다가 이젠 행주에다가 이제 비유를 좀 들었습니다.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오늘 지수가 크게 떨어지니까 뭐 주식하기 싫으신가 봐요. 오늘 같은 날은 그래요. 지수가 좀 많이 빠지면 회원분들이 되게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특히 유튜브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 굉장히 지금 적어요. 조금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또 많이 들어오시겠지만 지금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왜 그러겠어요? 오늘 급락 나오니까 완전히 저언의를 상실하신 거죠. 자, 일단은 이제 지수가 왜 떨어졌는지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는 원래 급등할 때도 있고 급락할 때도 있고 옆으로 횡보할 때도 있고 조금 떨어질 때도 있고 조금 올라올 때도 있고 그래요. 마이너스 2% 떨어진 거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죠.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일부러 차트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보이시죠? 차트를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가 뭐냐면 잘 보시라고요. 지수가 붕 떠있죠, 그죠? 붕 떠있는데 어서오세요. 지금 오늘 뽀야님도 어서오세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현물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선물 시장 쪽에 좀 문제가 있었죠. 오랜만에 또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매일 얘기하는데 저는 매일 얘기 안 해요. 필요할 때만 얘기하는데, 잘 보시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이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순매수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순매수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코스닥에서 2천억 팔았죠.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기관도 2천억 팔았어요. 이거 되게 많이 판 거예요. 둘이서 힘을 합쳐서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하고 기관도 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뭐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기타 법인까지 싹 다 들이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진 거죠. 이해되시죠? 잘 보시면 대선 테마주들은 뭐 개인들 심리가 망가져서 좀 심하게 빠진 것도 있지만 대선주나 이쪽은 별로 안 빠졌습니다. 이재명 씨 테마주야 원래 제가 어젯밤에 얘기해드렸잖아요. 또 흔들 거라고. 그래서 네. 아무튼 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았으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빠졌겠죠. 외국인하고 기관은 시가총액이 크고 실적이 조금 그걸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 업종이 약간 다양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뭘 많이 팔았냐면 요겁니다.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이거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거래소에 영향을 주죠. 선물 다음이 현물이거든요. 현물이 뭐냐면 현재 거래되는 이제 물건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주식을 현물이라고 하고, 네. 선물, 이건 파생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아무튼 네. 선물이 있죠. 그래서 선물 쪽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럼 이게 현물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선물을 많이 사면은 현물 시장이 또 급등을 하고, 선물을 많이 팔면 네. 이게 현물 시장 쪽에 영향을 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이제 선물을 많이 팔았어요. 요즘에 주리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선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저기 김장할 때가 다 됐죠. 네. 배추의 예를 들어 볼게요. 선물은 이런 거예요. 저기 오징어 게임에 보면 저도 이번에 봤습니다. 하도 이제 말이 많길래 좀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주인공 말고 누구예요? 그 저기 주식하다가 망하신 분, 맨 마지막에 남는 두 명 중에 한 명이죠. 네. 그 사람이 선물하다가 망했거든요. 선물. 네. 그 선물이 뭐냐면 배추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트 가면은 배추 파시죠, 그죠? 네. 그 배추를 1,000원, 2,000원 주고 사왔다. 그럼 그거는 뭐냐면 현물 거래한 거예요. 현물. 눈앞에 있는 배추를 바로 거래하셨으니까. 근데 선물은 뭐냐면 미리.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배추를 제가 알기로는 8월 달쯤에 농가에서 심어요. 8월 달쯤에 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배추 유통하는 사람이나 뭐 이제 큰 이제 뭐 농산물 거래하는 사람이 한 8월 초나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이제 농가에 가서 배추 농가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그래서 당신 배추를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수확을 하면 이거 나한테 다 팔아라. 작년 시세가 이랬고 올해 대충 이럴 것 같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 농민 입장에서는 괜찮아 싶으면 거래하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포전거래라고 해요. 포전거래. 들어보셨나요? 포전거래. 일명 쉬운 말로 밭대기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주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최대한 쉬운 말 써볼게요. 밭대기입니다. 밭 통째로 그냥 미리 계약하는 거죠. 네. 한자로 포전거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네. 그래서 뭐 10월물, 11월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식에서는. 네. 요겁니다. 선물거래예요. 그러니까 미리. 요게 현물시장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아저씨들이 네. 여기 이제 선물을 많이 팔아서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흔들거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린이분들. 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쁜 아저씨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기관 아저씨들이요. 네. 거래소에서 현물을 팔았어요. 외국인이 뭐 파는 거는 그렇다 쳐도 그죠? 네. 외국인이 팔면 좀 사줘야죠. 참 나쁜 아저씨들이죠, 그죠? 이분들이 맨날 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나쁜 아저씨들. 네.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에서 갖다 들이부었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은 선물을 많이 팔고 그 다음에 기관은 현물을 많이 팔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한 거죠. 그런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힘을 합쳐서 같이 팔아냈네요. 그래서 코스닥은 더 떨어진 거죠. 이해되셨죠? 네. 왜 지수가 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손절을 할지 불안해 하실지 결정을 하세요. 맨날 그냥 지수 조금만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막 발을 동동 구르지 마시고
현금을 뭐 늘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런 거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식 계좌가 무슨 자바라 물통입니까? 아코디언이에요? 그냥 증시가 조금만 하락하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막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현금 늘린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도대체 그렇게 매매하는 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그리고 조금만 올라갈 것 같으면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 되는데요. 또 그때 주식을 또 늘려요. 도대체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그거 잘못 배우신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는 자바라 물통이 아니에요. 자바라 물통이 뭔지 모르신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늘렸다가 줄였다가 아코디언처럼. 네, 그렇죠? 네.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정확하게 알고서 대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증시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좌우랑 비교를 하면 되죠. 우리나라 왼쪽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네, 일본이랑 중국이 있죠. 자,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이제 중국 증시나 이제 일본 증시를 보시기 전에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코스피 지수는 급락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얼마 안 떨어졌으니까. 뭐 마이너스 1% 갖고 급락이라고 합니까? 마이너스 한 3%는 떨어져야지 급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2%까지 빠졌으니까 급락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아요. 네. 근데 아무튼 좀 빠졌는데 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냐고 이제 누군가가 언론에서 설명을 해주겠죠.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진 이유는 중국의 헝다그룹 문제와 중국의 전기 부족 사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대요. 그렇게 아까 뉴스들을 많이 보셨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중국은요, 정작 그 중국은 오늘 보이시나요?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헛소리죠.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빠졌다면서요. 그럼 중국은 폭락했어야죠. 여긴 올랐는데요. 하루 종일 떠 있었어요. 그냥 붕.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언론에서 하는 말을 다 좀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 화천대유인지 뭔지 거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분들 많이 엮여 있죠. 기자분들 중에서도 정의로운 분들이 있으시겠죠.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언론 기사에서 나오는 거 대부분 믿을 만한 게 없다는 거. 다 아시면서 꼭 맨날 뉴스를 보세요. 언론 믿으세요? 안 믿는데요. 근데 맨날 뉴스 봐요. KBS, MBC, SBS, JTBC, 매일경제, MBN, 그죠? 네. 채널A, TV조선 다 보세요. 연합뉴스, YTN 하루 종일 뉴스 보세요. 제가 보기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차라리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실 거면 저기 블룸버그나 거기도 뭐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보다 나아요. 블룸버그 있죠? 네. 차라리 외신 뉴스를 보세요. 외신 기사. 그러면 또 안 보세요. 영어가 더 힘드니까. 그렇죠? 네. 차라리 뉴스를 계속 보실 거면 외신 기사를 보세요. 혹시 알아요? 그러다가 그렇죠. 영어 실력이 또 늘으셔가지고 나중에 번역일 하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영어가 재밌어서. 네. 차라리 외신 뉴스를 보세요. 못하겠다. 그런 뉴스 아예 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 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부터 뉴스를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추석 전부터 얘기를 해드렸지만 9월 말, 본게 10월 달 되면요. 10월 딱 들었자마자 본격적으로 별의별 안 좋은 얘기가 다 나와요. 그 얘기들의 결론은 뭐냐면 얼마 있으면 큰 폭락 올 거다. 네, 그 얘기입니다. 기승전 폭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가 망할 거다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언제쯤이면 날짜까지 알려줘요. 연말 12월 달쯤 되면 큰 하락이 나올 거라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지금부터 즉 10월 달부터 주식을 던져버립니다. 근데 처음엔 안 던져요. 왜냐면 별로 안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지수가 슬슬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갖다 집어 던져버려요. 12월 달에 언론에서 폭락한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에 버티다가 실제로 지수가 떨어지거든요. 조금씩. 그러면 거기서 개인들이 놀려갖고 다 던져버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정작 12월 달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주식까지는 아니어도 사시면서 한번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전후 연말,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무슨 큰 사건이 있었는가. 자, 눈 감고 1분은 너무 길고요.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 지금부터 30초 생각해보세요. 있으면 여기 채팅창에 쓰세요. 쓰시라고요. 괜찮아요. 쓰세요. 예, 검사님도 어서오세요. 네. 없죠? 생각나시는 거. 맞으면 자 7번 찍어보세요. 있으면 쓰시라니까요. 10년 전이건 20년 전이건 다 좋으니까 써보시라고요. 없잖아요. 다시요. 써보세요. 없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만 좀 속으세요. 그만 좀 속으시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 또 저 양반 또 괜히 또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러시겠죠? 네. 근거를 대볼게요. 네. 어제 미리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미국의 셧다운, 뭐 재정절벽, 뭐 디폴트. 네.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디폴트라는 말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디폴트. 이 뜻을 잘 모르셔도 무서워합니다. 이건 안 좋은 거야 이러시면서.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때그때마다 레퍼토리가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거의 똑같아요. 네. 작년에 8월 달에 슥 떨어졌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기서 슥 떨어집니다. 네, 두 번째부터 주목해 보시면 돼요. 이게 저점이 3개거든요. 지금이랑 그때랑 똑같아요. 8, 9, 10월달. 자, 이때인데 지금 이제 9월 말이죠. 거기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옛날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네, 여기였어요. 네. 여기서 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기서 개인들을 다 털어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코스피 지수인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는 이만큼 올라온 다음에 한번 꺾고 두 번, 세 번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횡보하다가 한 번, 두 번이에요. 차이점이 급등하고 나서 살짝 조정을 좀 준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는 뭐냐면 횡보, 이게 뭐냐면 급등한 게 아니라 횡보 조정하다가 한번 구덩이 파는 거예요. 내쫓으려고. 조정이 끝나가는 자리에서 구덩이를 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과거에는 조정이 필요했던 자리이긴 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1, 2, 3인데 두 번째 여기가 9월에서 10월입니다. 2번, 3번이 9월에서 10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이가 9월, 10월달. 이때 뭐라고 그러면서 흔들었을까요? 이때 이슈가 뭐였냐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주주 양도세를 10억에서 3억으로 낮춘다 그랬어요. 세금 떼는데 환장했어요. 네. 보수건 진보건 똑같은데 그나마 그쪽에선 뭐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원래 그래요. 정부는 세금 뜨는데 환장했어요. 뭐든지. 근데 지금 더 그래요. 그 당시 뭐라 다 기억하시죠? 주리분들 잘 모르실 테니까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대주주 양도세.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게 3억 이상이면 그 전에 10억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세금 매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작년에 그거를 3억으로 낮춘다 그랬어요. 이것도 가족 합산.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가족끼리 다 합쳐가지고 3억 이상이면 그거는 대주주다. 그래서 이제 뭐 수익 나면은 부동산에서 왜 저기 수익 나면은 양도소득세 내듯이 그렇게 돈을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그거였어요. 네. 날강도죠. 네. 고생해서 주식으로 번 돈을 왜 뜯어갑니까? 마지막에 1번 찍어보세요. 이게 부동산도 돈 버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죠? 네. 거기서 수익 낸 거를 뜯어가요. 그렇죠? 네. 표창장은 못 줄망죠.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딴 거는 모르겠는데 주식으로 힘들게 버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 매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죠? 1번 좀 찍어보세요. 맞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힘들게 버신 건데. 근데 아무튼 이제 대주주라고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떼간다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언론에서 계속 뉴스가 나왔어요. 개인들이 그래서 개인들이 12월 달에 매물 폭탄을 던질 거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린이들이 뭐 했겠어요? 불안해가지고 던진 거예요. 속은 거죠. 왜냐면 제가 작년에 이 얘기 나올 때 웃었어요. 우리 회원들 앞에서. 왜냐면 매년 나오는 레파토리인데 주린이들이 많아지니까 주린이들이 속은 거예요. 진짜로 매물폭탄 떨어질까봐. 근데 이분들이 뭘 몰랐냐면 또 얘기 드릴게요. 개인들이 주식을 던져서 조정이 온 적이 없어요. 세력이 물량을 던지고 그렇게 해야 조정이 오는 거지 개인들이 주식을 던진다고 조정이 오나요? 개인들이 주식을 다 던지면 그게 뭐예요? 물량 다 뺏긴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급등이 나오죠. 어떻게 조정이 나옵니까?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오늘은 번호 좀 많이 찍으세요. 오늘은 네. 자꾸 찍으라고 오늘은 더 찍으라고 할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번호 찍으면서 자꾸 참여하세요. 어깨 푹 쳐져가지고 그러고 있지 마시고 자꾸 참여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다운된 그 기분이라는 게 올라오죠. 그렇죠? 네. 개인들이 물량을 던져서 조정이 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개인들이 물량을 던졌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리고 나서 갔죠. 아주 많이 갔어요. 이 코스피 지수죠. 네. 여기에서 보시면 11월 달부터 이제 불기둥을 뽑죠. 코스피 지수가.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 대형주들이 날라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뭐가 갔을까요? 그렇죠. 개별주 테마 지수가 안 갈 때는 누가 가요? 개별주 테마주가 가는 거죠. 네. 그때 많이 올라간 개별주 테마주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겠어요? 자 보세요. 뭐 시장이 안 좋다, 코로나가 안 끝난다, 뭐 세금 내야 된다, 매물폭탄 나온다,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끄럽고 뭐 부동산 값은 뛰고 뭐 시끄럽고 뭐 아수라장이었어요.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개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개인들이 힘드니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시장에 좋은 이슈가 없었겠죠. 이슈가 없을 때 누가 가요? 보통 그러면 테마주 중에서 누가 갈까요? 네. 둘 중 하나인데 어둠의 테마주하고 왜 어둠이라고 하냐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어둠의 테마주하고 그 다음에 대선주가 있어요. 대선주는 회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간 거예요. 누가 갔겠어요?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 두 개 갔어요. 어둠의 테마주가 뭐냐면 사람의 죽음, 죽음, 가난, 뭐 요런 거랑 연관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 가난, 이런 거. 경제 붕괴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 관련주, 돌림병, 전염병 관련주, 정전, 지진, 가뭄, 홍수, 테러 뭐 이런 거. 요런 거와 관련된 아니 미중력 전쟁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가요. 아니면 대선주. 작년에 여기 이제 9월 여기 보시면 10월 달하고 여기 11월 달이거든요. 막 급락시켜놨죠. 이때 뭐가 갔을까요? 이게 지금 보면은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이거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때 뭐가 갔을까요? 서현이라고 아시죠? 윤석열 테마주. 서현 보시면 서현이 급등한 게 여기가 11월 달이에요. 10월, 11월 달. 굉장히 안 좋을 때 대선주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현이 급등할 때 이게 그냥 급등한 게 아니라 나가 떨어지다가 급등했어요. 떼굴떼굴 굴러가 떨어지면서 우린 끝났어요 이러면서 막 급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1선까지 올리긴 했는데 또 떨어지죠. 뭐 급등하는 줄 알았더니 막 음봉 때리고 막 오늘 보니까 프롬파스인가? 네. 그런 데서 막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네. 끔찍한. 네. 아무튼 급등하다 말고 막 마이너스 꽂아놓는다니까.
옛날에 서영 같은 게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이게 이만큼 갔어요. 상한가 치면서. 최저점은 7,000원 대충. 여기는 15,000원. 즉 더블. 2배 갔습니다. 애매하니까 밑에서 그냥 음봉 때리고 난리를 치며 전저점 깨고 난리를 치면서 개인들 울고불고하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궁금하시겠죠. 범양건영이 같은 차트인가요? 아니요. 범양건영은 같은 차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시아경제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아시아경제도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끝난 것 같죠? 다 떨어지고, 그죠? 네. 끝났을까요? 네. 끝난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9월달, 10월달 그때 개인들을 그걸로 속인 거예요. 대주주 양도세 피하려고 개인들이 주식을 팔 거라고. 제가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속지 마시라고. 정말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12월달에 매도부터 나오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억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 거 아니냐고. 저거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아마 반발이 심하면 민주당에서 저거 못 밀어붙일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저항하시라 그랬어요. 저거는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이제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슬슬 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연기했죠, 연기. 옛날 1년 전에 그랬었어요. 네.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넘어가고 나서 끝났을까요? 계속 그랬어요. 다른 거 갖고 와서 이제 뭐 망한다 계속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들 돈 못 벌게 다 빼들어갔다니까요. 서해만 간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윤석열 테마 중에 후발주자였었던 게 제일테크노스였거든요. 제일테크노스는 여기 보시면 10월달 있죠? 이게 그거예요. 완전 그냥 나가 떨어진 것 같죠? 요즘에 그 대선주들 중에 자기들이 올렸던 그 자리까지 그대로 떨어진 거 많죠? 뭐 미주코프, 뭐 기타 등등등. 네. 다 떨어졌잖아요. 똑같은 차트예요. 네. 여기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차트가 다 깨지니까. 이건 차트 다 깨진 거죠. 솔직히 이런 차트만 이런 차트 나오면 개인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요. 주식을 이제 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실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배운 기법은 뭐냐면 전저점 깨지면 회복이 잘 안 된다. 이제 그걸 보통 그걸 배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 전저점을 깨버린 거예요. 이분들의 매수가는 대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빠른 큰 수익을 내려고 들어왔는데 세상에 박살난 거죠. 6,000원대 사가지고 3,000원대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손실은 최소한 30%에서 50%까지 났겠죠. 근데 전저점을 깬 거예요. 보니까 답도 안 나오고 9월달이죠. 윤석열 테마주였어요. 보니까 윤석열 씨는 말도 없고 안 되겠구나. 포기를 한 거죠. 21선까지 올라왔어요. 좀 이제 버티신 분이 있겠죠. 조금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그래 올라올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다렸던 분이 있겠죠. 그러나 밑으로 살짝 깨끗이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 이 정도만 떨어뜨리면 개인들 멘탈 나갑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얼마 지났어요? 네, 3개월 정도가 지났죠. 네, 그때부터 들었다 놨다 합니다. 아주 거칠게. 근데 이걸 바로 상한가 꼬아버리죠. 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에서 이게 상한가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배운 매매 기법은 거의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 기법을 배우는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네. 다 옛날에 제가 썼던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잘 안다고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거래도 하나도 없고 이 자리에서 상한가 나오는 게 이해가 가시냐고요. 이해 안 가시죠?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개인들이 손절하고 자꾸 뒤로 슬슬 빠지는 거예요. 올해 6월달, 7월달에 개인들이 많이 산 대선주, 인맥주나 정책주들이 대부분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손절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낮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그 일자리 관련주 중에서 교육주들 있죠. 종목 얘기는 안 할게요. 그 일자리 관련주 중에서 교육주 이런 것들을 제가 아마 추천하면 무방해서 추천하면 아마 저는 돌 맞아 죽을 거다. 왜냐면
뭘 이런 걸 추천하냐고, 당신이 전문가냐고, 그러면서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을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기에서는 엄청나게 개인들이 좋아했던 종목인데 3개월 지나서 이런 자리에서 추천하면 개인들이 쌍욕합니다. 뭘 이런 걸 주냐고. 그 욕을 얻어먹는 자리가 바닥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지금은 똑같아요. 연말에 조정 온다, 급락 나온다 그 소리 할 때 종목들 다 이렇게 으스러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 이런 거 많으시죠? 제가 그러잖아요. 손절하지 마시라고. 어제 어떻게 됐을까요? 뽑았어요. 언제요? 자, 고점이 언제예요? 처음에 10월 말, 그 다음에 11월 중순, 네, 12월 초죠. 이때 아까 지수는 어땠어요? 퍽 이러고 있었어요. 연말에 매물폭탄 나온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작년에 리딩할 때 가장 힘들었던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였어요. 개인들이 하도 이제 조정 온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여기가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여기에요. 이미 조정이 왔대요. 난리가 났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지수가 굉장히 안 좋고 힘들 때 대선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 대선주들이 여러분들이 공짜로 배운 그런 매매 기법처럼 예쁘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매수했어요. 매수하고 나서 뭐 일주일 기다렸더니 5% 10%씩 수익을 내주고 한 2주 더 있었더니 막 30%씩 천천히 수익을 내주면서 급등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항상 여기서 사시려고 하는데 예,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종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건 싫은 거예요. 그냥 이것만 먹고 싶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주식을 이제 하신 분들 중에 잘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어려워하시죠?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싫은 거예요.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세요. 고생하기 싫고 수익만 내고 싶고. 근데 이런 식으로 내고 싶으시면 주식을 여기서 사시든 여기서 사시든 여기서 사시든 설령 여기서 사시든 들고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진짜 뼈까지 발라먹을 수 있거든요.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신 분들은 한 입 물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과정, 즉 사자마자 한 10%, 15%, 심하면 20%까지 손실난 걸 한번 겪어보고 수익 내시는 분들은요 정말 수익 끝까지 잘 냅니다. 왜냐면 해봤거든요. 네. 수익을 되게 잘 내세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주인분들은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사서 이것만 먹으려고 하세요. 열매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안 늘으시는 거예요.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들 중에 유튜버들이요. 네.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들 중에 뭐 바로바로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제 옛날이가 다 해봤습니다. 10년 전에 다 해봤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를 10번, 20번, 30번, 40번 연달아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만날 수 있고 사자마자 올라가는 것도 만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얌체처럼 매매하시면 수익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작년에도 요맘때쯤에 뉴스에서 똑같은 얘기하면서 개인들 다 속였어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뒤집어 놓고. 연말에 나오는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 궁금하시면 1번 찍어보세요. 연말에 이제 악재성 뉴스 쭉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레파토리 몇 개 얘기해 드릴까요? 네. 그냥 머릿속에 그냥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떠오른 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이제 미국 테이퍼링 얘기 계속 하겠죠. 내년에는 할 거다 그러면서. 네. 그 얘기 다 아시는 거고, 중국 헝다구로 문제 뭐 얘기 나왔으니까. 중국은 맨날 이제 뭐 망한다는 얘기예요. 네, 맨날. 네. 어쩔 때는 뭐 중국이 G2로 부상한다 뭐 그러지만 또 이럴 때 되면은 중국 망한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저기 어떤 얘기 많이 나오냐면 그 대주주 양도세. 12월 달에 이제 그 양도세 피하려고 이제 뭐 개인들이 이제 물량 폭탄을 던질 거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타랠리 얘기는 이제 11월 달쯤 되면은 산타랠리 얘기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올해는 뭐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망을 펼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유가랑 그 에너지 가격 급등하죠. 오늘 상한가 간 게 대성에너지, 저도 옛날 단톡방 주셨는데 얼마 전에 나간 거예요. 네. 저것도 상한가 가고 GSA, 그죠? 이런 것도 상한가 갔는데 가스 가격이 급등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뭔 얘기할지 뻔하다니까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천연가스 이거 못 보셨죠? 천연가스가 지금 날아오르고 있어요. 어제 10%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국가스공사 뭐 14%막 급등하고 막 그랬죠. 네. 이게 급등을 해요. 네, 악고점 제끼고 지금 부붕 떠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은 뭐 아직도 낮긴 한데 옛날에 여기 있었어요. 리먼 브라더스 터지기 전에 네, 여기 있었어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이젠 안 되겠다고 이제 전기세 올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탈원전 후유증이죠. 근데 이제 이게 올라가면 분명히 또 그럴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민의 경제는 어려운데 에너지 가격까지 상승하면 물가가 올라서 서민 경제가 피폐해질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너무너무 힘들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눈 감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 에너지를 다 수입해다 쓰는데 이제 탈원전 얘기는 안 하겠죠. 아직 정권이 안 바뀌었으니까. 네. 비싼 또 에너지를 갖다 다 수입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전기세 올라가겠죠. 이제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죠. 언론에서 뉴스에서 앵커들이 이제 인상을 살짝 미간을 찌푸리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름값, 가스값 다 올라가면 그저 공공요금 올라갈 거고 당연히 올라가죠. 정권 말기니까 막 올리잖아요 지금. 네. 자꾸 오른다고. 그래서 서민의 경제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에서 돈을 빼는 게 낫지 않겠냐고 계속 체면을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체면에서 세뇌죠. 그런 뉴스를 매일 얘기합니다. 언론에서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걱정해 주듯이 얘기를 하면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회사가 언론, 은행입니다. 은행. 언론하고 은행이 제가 이 얘기 자주 하거든요. 언론, 은행, 보험회사가 특히 여기 세 개가 광고를 많이 하죠. 어떤 광고요? 우리는 깨끗하다고. 정말 깨끗하면 그렇게 광고를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정말 정직하다고 맨날 자기들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정직하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네. 옆에서 저 사람 참 정직하다 그렇게 얘기해 주죠. 스스로 나는 깨끗하다. 우린 깨끗해요. 계속 그러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억수로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속이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제 국제유가나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물가 오른다. 그래서 경제 안 좋아진다.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재 수입해서 하는 나라인데 원자재 가격이 다 뛰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뛰면 철광석, 석탄 뭐 다 올라요. 나무, 뭐 원자재 가격 다 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물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뉴스에서 맨날 그러겠죠. 상추가 작년엔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8,000원이다 이런 거죠.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경제는 안 좋아. 주식을 좀 쉬어야 되겠어. 네.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맨날 속아요. 맨날 속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맨날 속아요. 네. 제가 오죽하면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제가 1시간 2시간 아무리 얘기를 해드리면 뭐 하느냐. 이거 끝나고 가서 이제 뉴스 보시면 도루묵 되는 거예요. 도루묵. 네. 제발 방송 끝나고 뉴스 좀 보지 마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하면 뭐예요? 가서 이제 뉴스 보시고 그 다음날 또 물어봐요. 조정 오는 거 아닌가요? 네. 미치겠어요 진짜.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비관론자가 언론입니다. 네. 뉴스를 아예 안 보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뉴스랑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시면 보시고요. 이길 자신 없으면 보지 마세요. 이길 자신 있으세요? 없죠? 아예 보지를 마세요. 네. 아예 보지 마시라니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세력들은 여러분들 속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속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간단해요. 안 속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속는데요?
안 보면 되잖아요. 안 보고 안 들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반복적으로 들려준 다음에 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안 보시면 안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꾸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제유가나 천연가스가 올라간다는 걸 저는 좋게 생각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당연해요. 네. 그런데 실제 실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운임 있죠. 해상 운임 지수도 계속 올라가죠. 왜 그러겠어요? 실제 물건이 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인플레이션만 있으면 그냥 요거 가격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운임, 운송할 때 이제 운송 운임 지수가 급등한다는 얘기는 실제 물건을 나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나르겠어요? 경제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 이거는 뭐예요? 실수요가 있다는 뜻이래요. 실수요가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고 네, 투자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은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실 때가 아닌데 벌써부터 개인들이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을 갑니다. 제가 어제도 엊그젠가 얘기했었고 엊그제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조정이 올 것 같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이미 조정이 왔다 그래요. 네. 그분들은 벌써 이제 그분들이 인간지표인데 그분들 벌써 시장을 슬슬 떠나기 시작을 해요. 심리가 가장 이제 유약하신 분들부터 시장을 떠나는데 이분들이 이제 핑계 변명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인간지표인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갑자기 암 환자가 그렇게 급증을 해요. 지난번에 이 얘기 며칠 전에 했었죠. 네. 기억나시는 분들 이번 주에 보세요. 암 환자 얘기했었죠. 갑자기 암 환자가 증가할 거라고. 갑자기 암 환자가 증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여자분이 계신데 여자분이 그런 이제 아는 지인입니다. 회원 아니에요. 근데 지인인데 옛날 얘기예요. 요럴 때 이제 연말쯤에 이때쯤 돼가지고 연락이 한번 왔어요. 주식을 이제 좀 쉬어야 되겠대요. 왜 그러시냐고. 이 돈을 좀 뺄 일이 있대요. 왜 그러시는데요? 남편이 암에 걸렸대요. 근데 그분 남편 돌아가신 지 5년 됐거든요. 5년 됐어요. 네. 남편이 죽었대요. 이미 돌아가신 한참 됐는데 암에 걸렸대요. 못 들으면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뭐냐면 핑계예요. 갑자기 암 환자가 생기고요. 네.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이제 본인이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이 또 암에 걸리거나 네. 암이 났었는데 다시 전이가 되었고 또 생겼거나 네. 아니면 갑자기 집안에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주식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큰 돈 들어갈 일이 그렇게 많대요. 이사 갑자기 그렇게 한겨울에 그죠? 네. 이사를 그렇게 많이 갑니다. 1, 2월 달에 조정할 것 같다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이사를 많이 가요. 세상에 그 추울 때 이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사도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간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아져. 제가 이거 미리 얘기해 드린 거예요. 조만간 이 사람들 나타날 거라고. 요즘에도 많아요. 주변에 보세요. 갑자기 주식을 쉬는데 왜 쉬느냐? 큰 돈이 필요해서 주식하는 돈을 빼야 된다고 합니다. 99%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핑계가 거의 똑같아요. 주식을 쉬고 싶으실 때 핑계대고 싶으시면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안 좋을 것 같아서 내 심리가 망가져서 쉰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부끄러우니까 내가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그 소리 못하니까 암에 걸렸다, 누가 아프다, 사고가 났다, 뭐 교통사고가 나서 돌봐줘야 된다, 사람이 나밖에 없다, 기타 등등등 이사를 가야 된다. 이사도 본인도 아니고 뭐 딸내미, 아들 뭐 어젯밤에 전화 왔대요. 엄마 나 이사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 주식을 팔아줘야 된대요. 무슨 집 계약하자마자 계약도 바로 안 되지만 집도 알아봐야 되고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해도 한 달 이상 걸리는데요. 그럼 그때 가서 돈을 빼면 되죠. 아침에 뺍니까? 말이 안 되죠. 본인이 지레 겁을 먹고 돈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탈출 러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제 불안한 뉴스를 계속해서 즉 불확실성을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불안한 뉴스를 계속 내보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주식하신다고 여기서 수익을 보고 끝내실 거면은 그 뉴스를 아예 보지 마시고, 내가 저 뉴스랑 한번 싸워서 내가 고수가 되겠다 그러시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이길 자신이 없고 이길 생각도 없고 나는 언론이랑 싸울 생각도 없다, 그러면 정말 가난해지기 싫으시면 뉴스 보지 마세요. 이길 자신 없고 가난해지기 싫으시면 아예 보지 마세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보시면 무조건 져요. 네. 제가 옛날에 전문가 처음에 할 때는 예를 들어 회원이 물어봐요. 저기 연말에 조정 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얘기했어요. 25살짜리 대학생 붙들고도 제가 한 달 내내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선생님, 예. 그분이 이제 여쭤보는 분이 이제 남자분이다. 선생님, 네. 취미생활이 뭐세요? 낚시 좋아하신다. 낚시 가세요. 낚시 가세요. 장이 지수가 예를 들어서 2% 3% 폭락해요. 어떤 여자분이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오늘 너무 힘들다고. 손절이 되냐고 막 울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참 됐대요. 주식한다고 신경 못 썼대요. 가서 머리 하시고, 네. 오늘 최소한 30만원, 본인을 위해서 30만원 이상 쓰고 오라 그래요. 어떻게 그러냐고. 이 주식을 냅두고 내가 어디를 가냐고. 가시라고. 어디 안 가니까 그거 안 없어지니까 덮어놓고 어디 갔다 오라고. 제발 좀 갔다 오라고. 갔다 와서 그래요. 네. 덕분에 잘 견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 세력이랑 싸워서 이기고 싶으시죠? 그러면 저 사람들보다 더 교활하게 여우처럼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넣다 뺐다 자바라 물통처럼 본인의 계좌를 그렇게 뭐 현금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하수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세력이랑 정말 싸워서 이기고 싶으시면 그냥 보지 마세요. 안 보고 안 들으시면 돼요. 이럴 때는 유튜브도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기고 싶으시면 보지 마세요. 이해 진짜 되셨으면 7번원만 찍어주세요. 네. 보지 마세요. 네. 이길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으니까 아예 보지 마시라고. 네. 작년이랑 똑같으니까요. 네. 제가 지금 준비한 것보다 지금 얘기가 더 나왔는데, 네. 어차피 매년 나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더 깊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내가 정말 내 계좌를, 손실난 계좌를 복구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계좌 열어보지 마시고 본인 종목이 세력이 매집을 확실하게 했다. 그게 확신이 들면 보지 마세요. 계좌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 종목 어디 누가 안 가지고 가니까, 네? 보지 마시라고. 주식 계좌에 있는 주식 누가 훔쳐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네. 없죠? 비트코인 뭐 훔쳐갔다는 얘기 많이 들어도, 그죠? 네. 주식은 못 훔쳐가요. 저도 그런 얘기 거의 못 들었거든요. 네. 보안이 그래도 제일 좋아서 못 훔쳐가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보지 마세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증권회사하고요, 언론하고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종목 보게 만들고요, 뉴스 보게 만들고요, 차트 보게 만들어서 결국엔 털리게 만들어요. 네. 안 보시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최대한 덜 쳐다보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세력을 이기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너무 주식을 잘하고 싶으셔서, 그쵸? 뉴스 맨날 보시고 하시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전문가라서 어차피 봐야 돼요. 제가 중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드릴 테니까 보지 마세요. 제가 오늘도 그러잖아요. 어제도 그랬고. 이 뉴스를 딱 띄워드리면서 제가 웃잖아요. 또 나왔다고. 레퍼토리가 바뀌지도 않아요. 네.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새로운 게 없다니까요. 똑같습니다. 뭐 테이퍼링, 뭐 그 재정절벽, 뭐예요 저기 어제 얘기했던 거. 네. 미국 저기 연말에 저기 뭐예요, 그 예산 저기 셧다운. 네. 10년 넘게 지겨워 죽겠어요. 네. 그런 얘기 그만 물어보시고 마음을 비우세요. 네. 비우셔야 돼요. 네. 최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신경 안 쓰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최대한 신경 안 쓰시려면, 종목수가 적은 게 좋을까요? 1번. 종목수가 많은 게 좋을까요? 2번 찍어보세요. 자, 다 찍어보세요. 특히 여기 유튜브 다 찍어보세요. 네.
종목수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종목수가 적은 게 좋을 것 같다 1번, 많은 게 좋을 것 같다 2번. 네. 1번이요? 2번이요?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속설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네네. 자, 내일은 참 수요일이죠. 이제 내일은 줄이 뒷강 해드릴게요. 네네. 종목수가 많은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종목수가 적으면 여러분들이 신경을 더 쓰거든요. 왜냐하면 비중이 많으니까. 근데 종목이 많으면 신경을 덜 써요. 왜냐하면 다 신경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죠? 네. 제가 얘기한 걸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종목수를 꼭 늘리시길 바래요. 네. 몇 개까지 늘려야 되냐면 그건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종목수 몇 개가 좋을까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실제로 저도 회원이 들어오시면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평상시 몇 종목 하셨어요?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제가 전문가니까 저한테 물어보시죠. 몇 종목 하세요? 보유 종목이 몇 개예요? 물어보시죠. 저는 거꾸로 물어봅니다. 평상시에 몇 개 하셨어요? 네. 이렇게 비용 조절 시키는 사람 전문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있는데 많지 않아요. 이런 스타일 처음 보셨죠? 네. 종목 몇 개냐고 물어보면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하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 제가 먼저 물어보거든요. 회비가 그냥 비싼 게 아닙니다. 네. 먼저 그분이 뭐 좋아하는지 물어봅니다. 매매는 어떤 거 좋아하셨나요? 단기 좋아하세요? 스윙 좋아하세요? 단기 좋아하신대요. 단기 좋아하시는데 몇 프로 수익 내셨어요? 40%씩 수익 냈대요. 단기가 아닌데요? 그분은 이제 중장기형 투자자인 거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나는 스윙을 좋아한대요. 몇 퍼센트 수익 나셨는데 5%요. 단기잖아요. 그죠? 네. 다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시라고 조언을 해드리죠. 종목수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네. 우리 회원들은 처음에 제가 다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잘 따라하실 거고. 네. 종목수를 조금 더 늘리시면 지금보다 신경을 덜 쓰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방송 좀 더 할까요? 요즘에 거의 9시 반까지 하는데 좀 더 할게요. 네. 왜냐면 제일 중요한 어둠의 테마주 얘기를 아직 안 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작년 10월 달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올해 얘기도 안 해드렸구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준비한 것보다 얘기를 더 했어요. 여러분들 걱정돼가지고. 작년 10월 달에가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에서 조정 온다고 그 난리를 지긴 거예요. 오긴 몰아요. 잘 갔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언제였을까요? 그렇죠. 여기죠. 2월달, 3월달에 쭉 끌어내릴 때 여기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조정이 온다가 아니라 조정이 왔다고요. 거래가 막 터지면서, 그죠? 막 터지면서 막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개인들이 선생님 조정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 조정 왔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매도 사인 내셔야죠. 회원이 저한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왜 매도 사인 안 내냐고. 당신이 전문가냐고. 매도 사인 왜 내야 되는데요? 아니 지금 언론에서 조정 왔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하는 거냐고. 전문가 맞냐고. 희한하네.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네. 전문가를 가리켜요. 그러면 주식 한 3개월 하셨거든요. 3개월 하신 분이 막 가리키는 거예요. 뭐 하냐고. 관장하는 겁니다 진짜.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좋아해요. 물론 그걸 앞에서 좋아하면은 이제 뺨 맞죠, 그죠? 속으로 되게 좋아해요. 하,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이제. 드디어 이제 바닥 짚고 가는구나.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꼭 그 얘기를 우리 회원들한테 해줍니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지표를 봤는데 막 얘기해줍니다. 누가 그러는데 조정 왔다고 막 난리가 났다고. 그러면 꼭 바닥이고 조만간에 큰 급등이 나옵니다. 재밌죠, 그죠? 네. 주식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주로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잘 아시지만 잘 아시는 얘기예요. 길거리에 미인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보통 미인을 쳐다보죠. 남자들은 거의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연세 많으신 분이건 애들이건
네, 미인이 지나가면 다 쳐다봐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똑같이 미인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재밌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지수가 떨어지느냐 마느냐 뭐 조정이 오느냐 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오징어 게임처럼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는지 이제 대충 뉴스가 뭐 나올지도 알아요.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알아요. 네. 다 알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 얘기를 오늘 많이 해드린 겁니다. 네. 뭐 CFD 계좌인지 뭔지 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 안 하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속이려고 만든 얘기인데 그걸 제가 여기서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 또 궁금하니까 뉴스 볼 거고 여러분들은 또 세력한테 속아서 주식을 털리겠죠. 그렇죠? 네. 제 경험 위주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네. 안 보시면 이깁니다. 네. 사람이 왜 털리는 줄 아세요? 주식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은 무식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신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배우신 분들은 뭐를 근거로 하죠? 최소한 데이터 그리고 통계 이론 개념 그런 거 갖고 하시죠? 네. 이론 그런 거 네. 예, 그걸로 속입니다. 누구를요? 여러분들을. 속고 싶으시면 자꾸 들어가세요. 속게 돼 있어요. 아셨죠? 네, 속지 마세요. 네. 이 얘기를 오늘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뒤에 얘기를 못하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 이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현상에 집중하고 있는 그 군중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반대로 가세요. 네. 이해되셨으면 0번 찍어 보세요. 네. 이게 기초인 거예요. 네. 군중이랑 같은 곳을 쳐다보지 마시고 그 군중들을 쳐다보세요. 어느 현상, 어느 뭐 이제 뉴스에서 얘기하는 그 이슈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 이슈를 쳐다보고 있는 그 군중들을 보시라고요. 말이 어렵나요?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암 환자, 뭐 교통사고 이 얘기 왜 했겠, 그 얘기 왜 했겠어요? 나와요 벌써. 벌써 나온다니까요. 네. 거꾸로 이 와중에 신용 위해서 몰빵 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자, 난 현금 있다. 아니 현금이 지금 없어도 나는 좀 주식을 사서 나는 진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자, 7번 찍어보세요. 네.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7번 찍은 분한 7번 찍으신 분들한테만 네, 들리게끔 제가 여기 오디오를 설정을 좀 바꿔놓을게요. 네. 바꿀 수 있어요. 잠깐만요. 네. 바꿔놓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죠? 네. 네. 그냥 웃으시라고 한 얘기예요. 네. 자, 다 얘기해 드릴게요. 네. 네. 자유로운 영화님하고 기선혜원님도 어서오세요. 네네. 닥터짱님도 어서오시고. 네. 이럴 때일수록 자꾸 웃으세요. 네. 자, 어둠의 테마주가 뭐냐면, 우리 정의원들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어둠의 테마주라는 게 있어요. 어둠의 테마주는 언제 가냐면, 네, 요럴 때 가요. 그러니까, 뭐 맨날 언론에서 뭐 안 된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때 있죠. 네, 그때 테마주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거 제가 만드는 거니까 그냥 웃으면서 들으세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밝은 테마주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어두운 테마주가 있어요. 제가 만든 건데 중간 게 있어요. 회색이겠죠. 네, 그게 대선주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건 아무 때나 가요. 네. 이거는 회색, 중간색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밝은 테마주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거. 네. 그럼 뭐겠어요? 이쪽은 이제 부정적인 거고. 긍정적인 테마주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신기술, 그죠? 네. 아니 정부 정책 뭐 집중 육성하는 뭐 정부에서 육성하는 정책주, 네. 뭐 개발 수혜주, 개발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기술,
투자 또는 투자 유치,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 요번에 오징어 게임처럼 1위 했어요.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1위. 좋죠. 이런 게 이제 긍정적인 테마주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네. 밝은 미래, 그렇죠? 네. 이런 긍정적인 테마주가 있어요. 이건 언제 가겠어요? 시장이 좀 좋을 때 가겠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시장이 좀 좋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가요. 롱런 하는 거죠. 길게 갑니다. 근데 이제 어두운 테마주는 언제 가겠어요? 시장이 칙칙하고 어둡고 습하고 부정적이고 굉장히 아주 그냥 좀 굉장히 부정적일 때, 전망이 어두울 때, 그때 가는 게 이제 부정적인, 즉 어두운 테마주인데, 이건 뭐가 있냐면 간단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 목숨이랑 달린 겁니다. 사람 목숨. 요즘에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네, 가난하게 오래 사는 거죠. 맞죠? 그래서 목숨과 가난, 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목숨은 목숨 달린 건 뭐예요? 네, 전쟁, 방산주죠. 네. 그 다음에 전염병. 전염병은 두 가지가 있죠. 전쟁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 특히 중동 쪽, 그죠? 네. 전쟁이 하나 또 있죠. 요즘에 하나 더 늘었어요. 뭐예요? 이건 이제 무역이고, 경제 전쟁, 무역 전쟁이죠. 이런 것도 있죠. 많이 빨리 해야 되니까 글씨를 원래 못 쓰긴 하는데 더 빨리 쓰니까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네. 전염병 관련된 것도 두 가지가 있죠. 사람, 그 다음에 짐승. 짐승한테 가는 거는 뭐가 있겠어요? 뭐 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콜레라, 구제염, 기타 등등등. 네. 이런 게 있죠. 네. 사람한테 퍼졌던 건 댕기열, 메르스, 뭐 에볼라, 뭐 기타 등등. 최근에 코로나, 그죠? 네.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지진, 자연재해죠. 그러니까 홍수, 긴 장마, 가뭄, 흉년, 이것도 자연재해죠. 그죠? 메뚜기 때, 작년에 메뚜기 때 테마주 움직였어요. 실제로 메뚜기 때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느냐? 더 있죠. 어두운 거 뭐가 있겠어요? 정전,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 정전 얘기 많이 나오죠. 그쵸? 네. 어디요? 중국 정전. 이 얘기 많이 나오죠. 정전이 이게 어두운 테마주 중에 하나예요. 다른 얘기로 블랙아웃. 우리나라 여름에 한참 더웠을 때 블랙아웃 그 공포 때문에 막 저기 했었죠. 근데 이제 현 정부에서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싫어하더니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를 막 돌려서 블랙아웃을 넘겼죠.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이제 신일전자 같은 게 올랐다가 그 다음으로 못 갔죠. 근데 블랙아웃 관련주들도 이게 뭐냐면 어두운 테마주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어두운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정전이 나가는 거니까요. 자, 제가 얘기를 왜 이쪽으로 끌고 왔을까요? 왜 이쪽으로 끌고 왔을까? 정전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제가 자세한 얘기는 라이브에서 했고 여기서 짧게만 얘기할게요.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다 얘기하면 우리 방 종목이 노출될 수 있거든요. 어제 상한가 거 중에 선도전기 있죠? 네, 선도전기, 광명전기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잘 보세요. 정전, 다른 얘기로 블랙아웃. 관련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선풍기만 하시죠? 그럼 우리나라 무더위 수혜주고요. 그거 말고 말 그대로 정전이 일어나면 중국에서 이제 지금 앞으로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중국이 정전 관련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금방 할 가능성이 없어요. 중국 민족이 되게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옛날에 대학생 때까지는 중국 민족이 되게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20대 때까지는. 30대가 되면서 그때 약간 그랬었어요. 근데 40대 이제 중반 후반 되니까 아, 중국 사람들이 되게 무식하구나. 네, 그거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저는 중국이 대단히 좋은 나라인 줄 알고 살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보고 있으면 승질납니다. 네. 나이 드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 여기 어르신들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좀 그런 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아직 한참 멀었지만 네.
중국이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국은 아무튼 스스로 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네. 전기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이게 금방 어떻게 안 됩니다. 네. 중국은 도시 자체를 엉터리를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 화려하지만 내부 인프라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전기 관련된 문제를 쉽게 해결을 못할 거예요. 기술력도 딸리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 중국 정정 관련된 문제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아까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포스코, 중국에 있는 이제 포스코 공장도 지금 뭐 2주인가요? 2주 넘게 공장이 안 들어가고 있고,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 공장도 이번 달 말까지 쉰다면서요. 그것도 쉬어봐야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도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네. 전기가 없어서 초코파이를 못 만든대요. 얼마나 전기가 없으면 초코파이도 못 만들어요. 원래 철강 생산할 때 원래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초코파이 못 만들 정도면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전 관련주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기 관련주 있죠. 전기, 송전, 전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런 관련주들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일주일에서 보름, 약간 그거보다 좀 더 길 수도 있어요. 매집을 한번 더 한 다음에 갈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힌트 드리는 거예요. 대놓고. 네.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힘든 때니까 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종목은 얘기 안 해드려요. 전기, 전선, 송전업체, 넓게 보면 스마트 그리드, 이 관련주들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거 문자반 회원들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반 회원분들 아셨죠? 네,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라이브에서 이거보다 더 상세히 얘기를 했는데 안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부터 이제 추천하는 종목들 이런 관련된 것들이 나갈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고. 잘 들고 계셔야 돼요. 막 지수 투매한다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전기 관련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이게 잘 보세요. 테마가 중국 정전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생각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전선 업체를 잘 보시라니까요. 중국 정정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반대네요. 중국 정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 이슈가 계속 오래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걸 해결을 금방 못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탈원전 관련주가 돼요.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많이 했죠. 그때 후반부에 급등한 게 전기업체들이에요. 전기, 전선, 송전업체. 세 번째는 뭐예요? 대북주도 되잖아요. 북한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전기가 없거든요.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작년 맞을 거예요. 올해 초인가 작년에 북한의 여군 3명이 이제 만기 3명인가 4명인가 만기 제대를 했는데 거기는 기차 거기 전기인데 가다가 전기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기차 안에서 굶어 죽었답니다. 기차가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서 있었었는데 여군이 굶어 죽었답니다. 북한이 그만큼 전기가 없어요. 대북주도 될 수 있어요. 최소한 3개입니다. 대북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왜냐하면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탈원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안 보셨어요? 아까 제가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가스 가격이 급등하죠.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급등하면요 원전 돌려야 돼요. 탈원전 정책한 것 때문에 전기세 폭탄받게 생겼어요. 이제 이 얘기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중국은요 난리 났죠. 여기는 호주 석탄 수입 안 하고 머리 쳐들다가 지금 된통 혼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국제 에너지 가격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테마주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저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딱딱딱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국제 에너지 가격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니까요.
쉽죠? 인플레이션이 뭔데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화폐는 달러, 원화, 엔화, 돈이고, 그죠? 네. 실물은 뭐예요? 기름, 가스, 석탄, 기타 등등등.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맞죠? 쉽죠? 네. 그럼 뭐가 상승하겠어요? 그렇죠. 1달러에 70달러 하던 기름이 80달러, 90달러, 100달러 가는 거죠. 기름이 올라가는데 가스가 너는 먼저 가, 나 안 갈게. 그럴 수 있나요? 같이 가야죠. 그렇죠? 그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은 언론에서 계속 그러겠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막 또 중국 정전 나고 막 그죠? 네. 암흑천지되고 막 네. 탈원전 이거 문제되고 그죠? 네. 북한 전기 없어가지고 막 난리 나겠죠. 그죠? 네. 그러면 가는 거죠. 그리고 4번이 뭐예요?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꼭 가는 테마주가 있어요. 누구예요? 네, 신재생 에너지. 그러나 이거는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 정권에서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작년 말 올해 초까지 테마주로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풍력 관련주들도 그때 많이 가고 그래서 요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가기는 갈 건데 여태까지 안 가는 게 가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쪽 관련 테마주들을 잘 보세요. 어둠의 테마주고요. 그죠? 네. 중국 전쟁 문제 계속 얘기 나올 거고 탈원전 얘기 어차피 선거 치러야 되니까 앞으로 최소한 6개월 동안은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네. 힌트 드렸어요. 대놓고. 그래서 라이브 회원들은 다 아실 거고 문자번 회원들 종목 추천 나가면 잘 사세요. 그리고 오늘 저희 방에서 수익 실현을 한 서너 개 했어요. 저가 계속까지 얘기를 하긴 그렇고 서너 개 했거든요. 종목을 수익 실현 서너 개 했는데 뭐 팔았는지 지금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아까워 죽겠어요. 보통은 이제 수익 내고 팔면 팔았다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전략매도 한번 얘기하죠.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아까워 죽겠어요. 우리 회원들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아까워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아까우셨죠? 이게 무방 회원들은 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죠? 네.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전략매도 사인 나온 거 제가 그거 설명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종목 설명한 거 라이브에 설명한 거 합치면은 아마 100시간도 넘을 거예요. 네.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그리고 대형주 가지고 결국에는 뭐 조그만 단타를 친 게 됐는데 대형주도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네. 얼마 전에 산 거. 네. 왜 팔았냐면 문자만 해도 잘 모르시니까 왜 팔았냐면 조종할까봐 판 게 아니고요. 파는데 아까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걸 왜 팔았냐면 현재 상황에 맞는 종목들 사가지고 수익 내드리려고요. 여기 무방회원들 잘 들으세요. 이 얘기를 왜 같이 했냐면 지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제목이 이거였잖아요. 지수가 하락할 때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울 거냐. 네. 지수가 하락할 때는 뭔가 불편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지수가 하락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악재성 뉴스나 뭐가 나오겠죠. 그러면 실제로 증시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테마주가 뭐가 나와요? 호재성이 아니라 악재성 테마주가 나오겠죠.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 지수가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해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악재가 나오면 대부분 떨어지지만 피해주니까 대부분 떨어지지만 수혜주가 있어요. 수혜주. 그렇죠? 그 수혜주가 있기 때문에 거긴 또 테마 형성이 돼서 잠깐 가요. 그 테마는 밝은 계열의 테마주가 아니라 어두운 계열의 테마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오늘 회원들 현금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거 사드리려고 현금 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현금 생겼다고 가서 또 아무거나 막 저기 주지 마시고 현금 들고 있으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조정올까봐 현금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상황에 맞는 거 사가지고 수익 내드려요.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내일 하락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면 어때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거에 맞는 대형주가 아니라 테마주를 공략을 해가지고 그 테마주에서 돈을 좀 버는 거예요. 기존 종목을 냅두고 그걸 왜 팔아요? 세력대 매집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약간의 돈을 이제 들고 들어가서 이 지금 상황에 맞는 수혜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금방 끝나고 다시 장이 돌아서겠죠. 여태까지 매집해놨던 세력주들이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그 종목들의 수익을 내면 돼요. 어차피 대선은 치러져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려고 오늘 현금을 좀 만들어서 종목을 사드린 거예요. 여기 문자 보내는데 이해 다 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저기 절반 매도 사인 나온 거는 그 세력들이 심하게 흔든 거예요. 종목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 너무 저기 헐리우드 액션인데 너무 심하게 했죠, 그죠? 네. 종목 얘기 못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오버했잖아요. 오버하면 딱 보고 눈치를 채셔야죠.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뭔지 알아들으셨어요?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알아들으셨죠? 네.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견적 나오잖아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있구나 여기 누구. 네. 여기 누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 얘기했다고 또 갔다가 또 신용유수 몰빵 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네. 그럴수록 더 아끼셔야 돼요. 종목을 딱 매수하는 순간 신생아 다루듯이 하셔야 돼요. 우리 회원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목을 딱 추천받고 매수하는 순간 신생아 다루듯이. 자꾸 만지시면은 큰일 나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여기 이제 무방 참여하신 우리 무사모 회원분들도 힌트 드렸으니까 오랜만에 대놓고 힌트 드렸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방도 뭔가를 사놨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눈치를 못 채실 거예요. 네. 눈치 못 채니까 오늘 힌트를 드렸죠. 네. 아무튼 지수가 조금 이제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결국엔 그러면 테마주가 가요. 네. 그리고 대선주는 아까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지수가 이렇게 흔들 때 있죠. 여기에서 윤석열 씨 테마주, 서현 탄메탈, 제일테크노스 그런 거 많이 갔고요. 여기는 언제예요? 3월달이죠. 이때부터 윤석열 씨 테마주 불을 뿜었잖아요. 여기에서는 누가 갔어요? 이재명 테마주가. 다 폭락 나온 다음에 급등했을 때 대선주가 갔어요. 지금도 지수 많이 눌러놨죠, 그죠? 네, 많이 눌러놨다니까. 이게 지수가 이렇게 회복된 다음에 대선주가 간 게 아니라 완전히 저점을 찍을 때 그때부터 대선주가 갔어요. 이해되셨죠? 네.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언론한테 그만 속으시고 네. 열심히 또박또박 걸어가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얘기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현상에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에 뉴스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 수많은 개인들, 즉 그 무리, 군중들을 보세요. 그러면 주식을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정말 주식으로 크게 성공한 그런 투자자들의 그 책을 보면은 거기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뉴스 보지 말고 뉴스 보고 사람들 쳐다보라고. 제발 좀 쳐다보라고. 누구를요? 뉴스, 차트, 계좌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좀 쳐다보라고. 그러면 보인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편한 밤 되시고요. 내일은 수요일이니까 내일은 이제 주니트 강의 해드릴게요. 네, 내일도 많이 참여하시고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수가 조금 내일 또 추가적으로 흔들려도 겁내지 마세요. 네, 겁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그리고 저기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제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둘 테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고요. 우리 김 실장님 요즘에 수익 열심히 내고 계십니다. 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김 실장님하고 저하고 부부냐고.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니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무소TV 김 실장님이요. 네. 테마주하고 개별주, 대선주하고 테마주 잘하시니까 네, 그쪽도 많이 가입하시면 돈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힘드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편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편한 밤 되십시오. 네.